안녕하십니까. 3분 1동 1지구 제대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상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1일 저녁 6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를 찍었는 게 조회수가 뭐 작은 거는 200 금방, 많은 거는 뭐 500, 600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서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제대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동환 위원장이 있는 저쪽 방에서 자칭 재개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추진위를 방문해가지고 알게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맞느냐? 그래서 질문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받아서 유튜브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팩트 체크라 그러죠.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한번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화면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한국자산신탁이 처음 신탁 보수를 2.5%를 제시하였는데 세 차례 회의, 여러 차례 걸쳐서 1.8% 성과를 내었다.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한국자산신탁이 몇 퍼센트 보통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는 곳과 신탁 보수 체계를 하였는지 그걸 확인 먼저 하면 되죠. 아주 제가 지금 그래서 뉴스를 잠깐 찾아봤습니다. 2016년도 11월 뉴스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국자산신탁 예비 신탁사 선정. 한국자산 측은 기존 신탁사가 제시하였던 보수 2.5에서 3.9%보다 저렴한 1.68%를 제시하였다. 이 기사가 언제냐면은 2016년도 11월 19일자 기사입니다. 만약에 김동환 씨가 있는 추진위에서 이 한국가산신탁의 신탁 보수가 몇 퍼센트 나오는지 이 기사를 30분만 찾아봐서도 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1.68% 있는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예전에 2021년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그랬죠. 가칭 추진의 11분들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금융그룹 전문가인 한국자산신탁과 협상을 해서는 도저히 어떤 것도 얻어내기가 힘들다. 당하기 십상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탁 추진위를 보강하지 않더니만 2.5% 있는 처음에 당연히 그러면 협상을 할 때 당연히 높게 제시를 하죠. 그리고 조금 낮춰주면 그거를 추진위에서는 그걸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2016년도에 한국자산신탁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1.68%를 제시했다는 이 기사 한 번만 찾아봐서도 1.8%를 성과가 내렸다는 이런 얘기는 아마 부끄러워서 못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역업체 비용을 30억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다. 지금 이제 우리 동의서 척자에 보면은 200, 일반 분양가가 2,768만 원, 총 분양 수입이 1조 2,300이 정도 돼서 임대주택에 대한 이 분양 수입을 뺍니다. 이 분양 수입을 빼고 나면은 1조 2,2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2,200억 정도가 되는 데서 신탁 보수를 1.8%게 하면은 220억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산신탁이 얘기하는 정비업체 비용 30억 정도를 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하면은 190억이 됩니다. 190억이 되는데 제가 정비 신탁업체들을 여러 곳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자산신탁은 이 정비업체를 자회사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국자산신탁이 정비업체를 자회사로 만들었으면 이 비용 자체가 다른 외부 업체의 그런 이익이라든지 그런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 30억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제 주장이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순수하게 정비업체를 30억 정도가 드는 이 비용을 신탁 보수를 한 자신이 부담을 한다고 쳤을 때 190억입니다. 동의서 내용 그대로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정역세권은 그러면 얼마를 돼 있었느냐? 금정역세권은 2,600으로 일반 분양가가 평균이었죠. 우리는 평균 금액이 2,768
8만 원 정도였습니다. 15%가 비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정여세권과 똑같이 15%를 인하해서 금정여세권과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수익금이 낮췄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계산을 해봤습니다. 1조 38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탁보수가 187억 정도가 나옵니다. 30억을 빼면은 157억 정도가 나옵니다. 설마 여기서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신탁보수 때문에 신탁보수를 한 15%니까 이게 꽤 나오죠. 꽤 차이가 나오는 이게 얼마죠? 한 30억 정도가 차이 나나요? 한 30억 정도 차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분양가를 금융요새권보다 이렇게 높였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일부 있을 수 있는 그 내용은 이제 그 다른 진짜 이유는 제가 다음 편에 한번 제가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동의서 책자에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동의서에 있는 그대로 책대로 보면은 신탁보수 지금 현재는 1.8%고 신탁보수에서 한자신 주장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19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허그에서 분양가 상한가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가를 통제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양가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흑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 흑에서 통제하는 그 기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2022년 오늘 날짜 기준이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3번 1동 1지구 우리 지구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다. 그러면 허그에서 분양가의 최고점을 통제합니다. 통제하는데 그 통제하는 기준이 이 허그에서 나온 보도자료 2001년 2월 9일 이 기준에 따르면은 주변 시세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에서 90%를 상한으로 고려하여 통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주변에 보겠습니다. 레미안 하이어스 우리 여기가 3번 1동 1지구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레미안 하이어스 실거래가 30몇 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억에서 12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금정요세권 옆에 레미안 힐스테이트 금정역 114 실거래가가 12억 5,500 나옵니다. 12억 그럼 12억으로 봐야 됩니다. 12억에서 85%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또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그 가격에 85%를 계산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로 분양했을 경우에 총 분양 수입은 1조 3,400억이 나왔습니다. 1조 3,400억이 나왔고 일전 신탁 보수를 계산해 보니까 24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41억이 나왔고 정비업체 30억을 빼면 신탁 보수 같은 경우에는 211억, 21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를 분양 딱 오늘 날짜로 했을 경우에 신탁 보수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한자신에 지급해야 되는 신탁 보수가 212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비업체 30억을 빼고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할 경우에는 사업이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쫙 진행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3, 4년 후 정도에 분양을 할 겁니다. 3, 4년 분양할 정도에는 아마 5% 이상 상승을 하겠죠. 왜 상승을 하게 되냐? 그 내용을 또 저희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입니다. 2월 18일이니까 며칠 전자죠. 건설자재값 폭등, 1년 시멘트값 1년 만에 50% 상승, 공사비 15% 상승, 물가가 지금 건설자재값이 모든 것이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나 4년 이후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로 저희가 잡읍시다. 최대로 잡아서 5%가 상승했다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도 아까와 똑같은 그 방식으로 총 분양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1조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8%를 계산해 보면은 25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30억을 빼고 나면은 신탁 보수가 한국자신 주산처럼 이거를 뺀다고 해도 222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탁 보수의 비율이 1.8%라는 이 요율라는 이게 계속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자산 금융요새권처럼
고정금리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정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국자산, 금융여세권은 고정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불가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20으로 해가지고 매출액 이게 증액을 하고 나면은, 아까 보셨죠? 이거 30억을 순수하게 뺀다고 하더라도 222억, 223억, 5%만 상승했을 경우에도 이만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 아니고 고정금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금융역세권 분담금 고지를 재건축 사업장 같이 하였다. 이 부분은 그 김모 씨라는 그분이 전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판례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 그 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나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 요점이 뭐냐면은 이게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가 그 서식 외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하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13년 이때부터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자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각각한테 전부 다 그 추정분담금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전거래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제공했다. 이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 대법원의 2013년부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확고한 의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결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CS도 개별 분담금이 아니고 개별 추정액이 아니고 그 평균적인 그 감정가로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전부 다 시행인가가 다 나고 있습니다. 그 신탁 시행인가가 다 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F 비용이나 이주 등은 은행이나 시공사 등을 통한 조달, 신탁사 계정 등 이자만 수수한다. 저는 이 부분에 듣고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 재개발을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분이 재개발에서 PF 비용을 얘기를 했길래 PF 비용이 뭡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랍니다. 어떤 건설을 하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은행이나 그런 금융업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을 일으키는데 재개발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런 사업 자체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비의 일부를 은행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대출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인데 이 PF 비용이란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주 비용 등은 은행이나 신공사 등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을 하고 신탁사는 신탁 계정대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만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자신과 계약서 등으로 이거를 확인해야 가지고 계약서 등으로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얀 도화지다. 과연 하얀 도화지냐? 동의서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얀 도화지면은 지금 현재 한국자산신탁이 지금 3분 1동 1지구에서 이렇게 동의서가 안 나오고 있는데 금전결세권처럼 당장에 아까 그 제가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낮춰가지고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이 금융여세권 2600 일반 분양가 3분 1지구 2768만원 조합원 2000만원 그 3분 1지구 2215만원 이거는 출발점을 다르게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고 정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은 한국자산신탁과 추진위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변경 가능하다. 변경 가능하죠.
그럼 한 가지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까? 한국 뭐 정비사업위원회와 그 전체회의에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2215만 원, 조합 일반 분양가 2768만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낮아집니다. 아까 낮아질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분양하는 한다고 지금 오늘 날짜로 분양한다고 해도 이만큼이 분양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만큼 차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분양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려면은 7억 5천5백으로 잡아가서 우리 3번 1지구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5백으로 34평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를 잡아서 협상하는 게 우리 그 소유자들이 대표인 정비사업위원회와 협상하는 게 신탁사 입장에서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6억 8천3백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잡아놓고 분양가를 협상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7억 5천5백으로 높여가지고 잡아놓으면은 일부러 올라가더라도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6억 8천부터 6억 8천 정도로 검정여세권으로 잡아놓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는 추진 나중에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지금 김동화 위원장이 될지 혹은 재개발 진짜 전문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소유자들을 위한 그런 협상을 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 협상하는 출발점이 금정여세권처럼 6억 8천3백으로 잡아놓는 거냐 7억 5천5백으로 잡아놓느냐 이 차이입니다. 당연히 출발점이 높이 잡아놓으면은 왜냐면은 이 7억 5천5백으로 그 표시에 우리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억 5천5백이라고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큼 한국자산신탁에서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억 5천5백으로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신탁 보수 부분도 금액이 이만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부분도 일부 그 신탁 우리가 금정여세권보다 15% 이상을 잡아놓은 이유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탁 보수를 이렇게 추정 분양가를 처음부터 잡아놓고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아무 의미 없다. 이걸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있죠. 낮추진 못하죠, 절대로. 높일 수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할 겁니다. 지금 그 다음 요번 주 토요일 날그 한국자산시장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7억 5천5백 조합원 분양가 2215만 이 부분을 변경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묻지 마시고 낮출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얘기는 아마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변경 가능하다는 이 얘기만 할 겁니다. 낮출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할인율입니다. 조합원 할인율. 어저께 제가 이 표를 하고 오늘 이제 그 우편으로 아마 우리 소유자들에게 다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김동화 추진위원장이 있는 그 톡방에서는 이 지능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35%, 38%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다고 얘기를 진짜냐 가짜냐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번 1지구 금정여세권 영창지구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원, 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었다가 그거를 다시 그 재산으로 나누기 때문에 할인율이 조합원들은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유자들의 우리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뭐 23%, 금정여세권 광원은 27%, 23%, 용창지구 같은 게 27% 이렇게 되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뭐 주차장 이런 거 전부 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그 재산들입니다. 그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은 당연히 이
분양가 할인율이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 35% 이렇게 높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비교해가지고 또 이게 뭐 잘못되었냐, 가짜로 만들어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할인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 할인율이 검정연쇄권 비율의 23%, 용창지구의 27%, 우리는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할인율이 최저입니다. 최저. 이 할인율을 높여야 됩니다. 할인율을 최소한 검정연쇄권 23% 이상으로 높여야지 이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도 한 2,6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순수하게 이 할인율 23%만 하더라도 한 2,600인가 2,500 정도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빨리 그 한국자산신탁에 동의서를 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탁사가 지금 제대로 재개발 추진위와 협상을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협의된 상태인데 이 2개월 내지 3개월 뒤에 새로운 신탁사가 들어온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조합은 34평 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가 싸집니다. 출발점이 1억 가까이 싸지고 분양 그 할인율도 한 지금은 그 아까 1950으로 계산하니까 약 30%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니까 30%보다는 좀 낮아지겠죠. 한 25%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 한 명당 1억 이상이 차이 납니다. 1억 이상이. 1억 이상이 차이 나는데 그 두세 달 그거를 빨리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장 1억 이상을 내겠다? 1억 이상이 더 추가 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한국자산시탁에 동의서를 내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3개월만 기다려 주시고 제대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어디 신탁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2, 3개월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신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소유자분 모두에게 다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1동 제대로 재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